자, 간단히 좀 삼국의 지방 통치를 좀 보세요. 별로 어렵잖아. 부담 가질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으련이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전혀 부담 가질 일이 없어요. 중요한 것들은 내가 3번, 4번 막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근데 별거 아닌 것들은 그러려냐고 넘어가세요. 자, 부족적인 성격에서 행정적 성격으로 변화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끼리 치킨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백화점으로 들어가서 백화점 안에서 입점해서 점포를 차리면 어때요? 백화점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또 뭐요? 재료도 공급해야 되고 그러겠죠. 배치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가족적으로 어떤 부족연맹체 시절에는 부족마다 지들 나름대로 자기 나라를 운영했는데 야 이제 우리 왕 밑에서 한 왕 아래서 나라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행정적 성격으로 가족적 성격에서 행정적 성격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부족적 성격에서 행정적 성격으로 변화했다. 그래서 정복지를 성이나 초로 개편하고 주요 거점의 지방관을 지금은 수원시장 그러면 우리가 선출해서 뽑잖아요. 그죠? 근데 백제 때 같으면 그러니까 고구려 때 같으면 수원시장 그러면 군인이 왔어요. 알겠어요? 장군이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항상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백제가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구려 장군이 수원시장으로 와서 수원을 군사적으로 요새화시키고 늘 지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지방에 누가 지방을 다스렸다고? 군인이 다스렸다. 지방관이 군인이었습니다. 알겠죠? 촌주는 지방관을 보좌하고 촌랑 내에서 행정이나 군사적으로 실질적인 지방민을 지배하는 것은 촌주였습니다. 자치적이죠. 그 지방 사람이죠. 중앙에서 파견된 사람이 아니에요. 촌주는 그 지방 사람이다. 촌주 해보세요. 뭐라고요? 촌주. 이 촌주가 나중에 성장해서 신라 말에 호족이 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촌주 힘이 점점 커져서 그 지방의 세력권을 장악해서 물론 이제 그 가운데 망한 놈도 있지만은 힘이 커진 놈들은 촌주 가운데 호족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많았어요. 촌주. 기억하세요. 촌주. 자, 그런데 삼국의 지방 통치 시스템을 보니까 고구려는 지방을 5개 구역으로 나누더라. 그죠? 우리 대한민국도 좀 여러 개로 나눴죠. 대한민국을 어떻게 나눴어요? 8도로 나눴나요? 아니에요. 훨씬 더 많아요. 서울특별시, 제주도 뭐라고 하죠? 자치특별시인가? 거기도 무슨 실 거예요 아마? 특별한 거예요. 세종? 따로요. 거기도 따로. 그죠? 울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전부 다 이게 도랑 맞먹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지금 여러 개로 갈라져 있어요. 조선시대는 조선 8도 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아요. 광역시, 자치시, 특별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할 때 이 광역에 해당되는 게 크게 나눈 거예요. 근데 고구려 신라는 몇 개로 나눴다고? 전부 다 5개로 나눴다. 신라는 아까 중앙을 몇 개로 나눴다고 그랬죠? 6개. 근데 지방은 몇 개로 나눴어요? 5개로 나눴어요. 알겠죠? 신라는 왜 중앙을 6개로 나눴나요? 원래 지네들 전통이 6촌이잖아요. 사로 6촌. 다기커세가 아래서 태어났을 때 그때 있었던 촌주가 몇 명이었어요? 6명. 중앙에 있었던 촌주가. 그게 6촌이고 고구려 백제는 그때 어땠어요? 5부족 연맹체니까 5개가 있었고 근데 신라는 6개였다. 근데 그건 중앙이고 서울이고 서울. 지방은 뭐냐? 고구려도 5개, 백제도 5개, 신라도 5개. 공통점이죠. 고백제 신라가 지방을 5개로 나눴다. 공통점이에요. 왜 5개로 나눴을까요? 왜? 네? 왜 5개로 나눴을까요? 음양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오행이 있잖아요. 오행 사상에 의해서. 동서남북 중. 알겠죠? 동은 무슨 색깔? 청색. 서는 무슨 색깔? 백색. 남은 무슨 색깔? 빨간색. 북은 무슨 색깔? 검정색. 가운데는 무슨 색깔? 노란색. 다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5개 왠지 알겠죠? 어디 가든지 되게 그래요. 알겠어요? 가서 성문에 있는데 노란색이 꽂혀있다. 어느 방향이에요? 중앙이에요. 알겠죠? 검정색 깃발이 꽂혀있다. 뭐예요? 북쪽이에요. 여기 가보세요. 수원성 가보세요. 검정색은 북쪽. 남쪽에는 무슨 색깔? 빨간색. 다 달라요. 방향이. 그래서 오행 사상에 의해서 나눴다. 알겠죠? 그냥 여러분 되게 애들이 잊어먹는데 이런 것들 가르치면 되게 신기해요.
애들이 어떨 때 호기심을 갖느냐? 원리가 있을 때 호기심을 갖어요. 무조건 외우라고 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짜증냅니다. 근데 야 이런 거야. 그리고 딴 데 설명해줘. 오 진짜 그러네. 신기하네라고 안점을 넣어요. 기억하려면 원리가 있거든. 하나를 알면 여러 개를 알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걸 알아요. 사고의 메커니즘. 애들이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엄마들이 그걸 자꾸 심어주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공부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주고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인이 파견됐는데 그 군인 이름이 각각 달랐습니다. 그거를 뭐라고요? 역살, 백제는 뭐라고? 당명, 신라는 뭐라고요? 군주. 이름 속에서 장군 냄새가 팔팔 나죠? 그죠? 이렇게 지방 체제를 각각 정비했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넘어가겠어요. 자, 이제 신라의 삼국 대항쟁과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대항쟁 과정을 보면은 5세기, 6세기, 7세기까지 이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5세기까지는 봤죠? 5세기는 누가 삼국항쟁 주도를 했다고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그래서 5세기 고구려 주도기예요. 6세기는 뭐예요? 신라가 팽창하던 신라 팽창기입니다. 7세기는 신라에 의해서 삼국을 통일하는 삼국 통일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삼국의 대항쟁,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서로 싸우던 시기를 굳이 나누자면 5세기, 6세기, 7세기를 각각 1기, 2기, 3기로 나눕니다. 왜 이렇게 나누냐? 삼국이 서로 뭉쳐서 삼국이 서로 어우러져서 싸운 것은 5세기가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4세기에는 고구려하고 백제만 싸웠지 신라는 여기에 끼어들지 못했어요. 아직 약해가지고 어린애였어 신라는. 알겠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서로 뭉쳐서 싸운 것은 몇 세기부터라고요? 5세기. 그러니까 1기는 뭐예요? 고구려 일방적으로. 그건 누구랑? 백제랑 신라가 손잡고 서로 항쟁하던 그런 때. 그죠? 이게 몇 세기? 5세기. 1기. 예, 6세기는 뭐예요? 6세기는 신라가 혼자 진흥왕이 다 쳐먹어가지고 이제 이 진흥왕을 패기 위해서 누구랑? 예, 백제하고 고구려가 여제 동맹을 맺어서 이렇게 싸우는 시기. 그죠? 6세기. 7세기는 이것이 연장됩니다. 7세기. 그래서 7세기는 이 와중에서 이 센 놈들 둘이 묶어서 쳐들어오니까 고구려가 배견하지 못하잖아요. 신라가. 그래서 신라가 누구랑 손잡고? 당나라랑 손잡고. 그래서 나당 연합대. 그죠? 나당 연합대. 고구려하고 백제가 서로 손잡는 뭐예요? 여제 동맹.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가 손잡는 이런 광경이 보이더라. 됐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당나라의 배우를 치기 위해서 누구를? 돌궐을 끌어들였어요. 돌궐 해보세요. 돌궐. 투르크. 터키. 다시 돌궐. 투르크. 터키. 그놈들이에요. 알았어요? 요놈들이 지금의 터키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터키랑 우리랑 어때요? 지금 터키 가면 되게 대우받아요. 값도 싸고요. 지금 가서 터키 가면 죽기를 무릅쓰고. 알겠죠? 그래서 값이 되게 싸. 홈쇼핑 이런 데 가면 터키는 무지하게 싸요. 왜? 잘못 축구도 IS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이 아주 굉장히 싸요. 어차피 중국 한번 가보겠어요. 나 그렇잖아. 그 우르무치 중국 서북쪽 그쪽 가자고 지금 누가 그러는데 여러분들 수업 때문에 하필이면 또 12일날 출발해서 20일날 오자고 그러는데 여기가 딱 2번 깼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뭔데 가겠죠 뭐.
가겠죠? 다시. 자, 고구려 주도기 다시 보겠습니다. 전성기가 5세기에는 고구려가 전성기를 맡고 있었으니까 고구려 장수왕 때 밀고 내려온 고구려에 맞서서 백제와 신라가 항전하는 때 6세기 신라가 갑자기 팽창하면서 백제를 대신하고 한강력을 차지해서 백제랑 손잡고 고구려를 때리던 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세기에 이렇게 신라와 당나라가 나당연합 고구려와 백제가 여제 동맹으로 이 관계를 뭐라고요? 십자형 외교라고 합니다. 십자형 열 십자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위아래로. 그리고 이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왜가 있어요. 일본이. 오케이. 다시 불골 고구려 백제 일본이 한편. 백제가 망하니까 일본이 와서 구원군을 보냈어요. 왠지 알죠? 미스테리. 백제와 일본과 관계. 백제의 누가 건너가서 비류가 건너가서 일본의 천황이 되었을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데서 보면은 얘들이 친한 이유가 있어요. 뿌리가 같으니까 서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형 외교를 이루고 있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6세기 589년에 중국 천하를 통일했어요. 누가요? 수나라가. 그 수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612년에 고구려를 쳐들어와서 7세기에 무슨 됐죠? 살수됐죠. 그죠? 살수됐죠. 그리고 수나라는 일찍 망해요. 이 고려와 살수대처에서 패배한 이후로 또 수나라는 수문제하고 수양제가 운하를 건설하느라고 엄청나게 돈을 까먹었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고구려 원전까지 가느라고 국력을 많이 상실했어요. 그래서 수나라가 일찍 망하고 그 다음에 당나라가 들어섰는데 당나라는 처음에는 고구려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 고조 이연이 고구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고구려한테 도사를 8명 파견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 쪽에서 고구려랑 친하게 지내려고 이렇게 자꾸 그 사신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어때요? 나중에는 당 태종이 예, 결국은 고구려를 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구려와 당과의 전쟁이 당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살수대첩 말고 또 한 번 큰 싸움이 뭐였죠? 안시성 싸움이죠. 안시성 싸움. 그래서 안시성 싸움은 645년, 살수대첩은 612년. 전부 몇 세기예요? 7세기. 자,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재밌는 얘기는 나중으로 미루고요. 우선 보세요. 7세기에 이렇게 수나라라는 강력한 중국 통일세력과 당나라는 어마어마한 당은 이제 그 동아시아 대제국을 이뤘습니다. 알겠죠? 이 동아시아 대제국 당을 상대로 고구려가 싸워서 졌어요, 이겼어요. 무찔렀어요. 우리 땅을 내주지 않고 오히려 그놈들을 내쫓았으니까 우리가 이긴 셈이죠. 이렇게 두 차례의 전쟁에서 고구려가 이겨줌으로써 고구려는 바로 뭐냐? 우리 민족을 지켜준, 민족 문화를 지켜준 민족 문화의 무슨 역할을 했다고? 방파제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방파제일까요? 왜 고구려를 방파제라고 했을까요? 이때 중국을 뭘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쓰나미로 비유. 쓰나미 봤죠, 우리가? 일본을 강탈했던 쓰나미의 모습 봤어요? 끔찍했었죠? 그죠? 그렇게 그 해일이 밀려오듯이, 바닷물이 이렇게 쓰나미처럼 밀려오듯이 중국 애들이라고 하는 놈들의 숫자가 쓰나미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 당시 전쟁하면은 뭐 10,000명, 100,000명 이런 정도로 싸우는데 있었던 개념이 달라요. 지난번에도 인천인가 어디 가가지고 애들이 치킨 먹는데 방송에 한번 나왔었죠. 6,000명인가 와서 치킨을 한꺼번에 쳐먹는데 이게 걔들 스케일이 그러잖아요. 걔들 중국 애들 식당 가보셨어요? 어마무시하게 큰 거. 롤러스케이트 타고 다니면서 배달해 주는 거. 식당 배달원들이. 이런 놈들이 전쟁을 해도 말이죠. 100만 대군 130만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지네들이 군대를 당태종 때 군대를 끌고 갔을 때는 당나라 수도인 그 장안성에서 군대가 출발하는 데만 40일 걸렸어. 40일. 고구려를 치러 가자라고 출발하는데 성문을 다 빠져나가는데 40일 걸렸다. 쟤네 군대가 다 빠져나오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군대가 왔는지 알만하죠. 40일 걸리고 그 쓰나미와 같은 놈들을 고구려가 막았어요. 전쟁에서 막아내므로써 결국 뭐냐? 싸워서 이겼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놈들과 한 번 딱 붙었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구려라는 나라가
고구려라는 나라가 수나라와 당나라와 싸워서 이겼는데 이 기억이 중국 얘들 머릿속에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 중국 애들 머릿속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 새끼들 작은 놈들 이건 엄청난 놈들 이건. 우리 조상들이 쟤들한테 잘못 거렸다가 뒤지게 맞았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수나라 때 알았어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었는데 우리가 거의 뭐 살아 돌아간 놈들이 몇 명이라고? 예? 다 빠져나가고 30만 결사대가 쳐들어왔었는데 2,700명이 살아 돌아갔다고 우리가 써놓은 게 아니에요. 진해 역사책에다가 지네들이 써놨어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수나라가 진해 역사책에 써놨다니까요. 2,700명. 그래서 우리는 숫자까지 정확히 압니다. 살아 돌아간 놈들이 몇 명이라고? 2,700명이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수나라를 물리친, 이 살수대체로 수나라를 물리친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 누구예요? 을지문덕이고. 장소가 어디예요? 그렇죠. 살수니까 살수가 어디예요? 청천강.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역사는 시간, 인간, 공간이잖아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은 그 뒤에 얽혀있는 재밌는 얘기는 오래 가는데 정작 중요한 것, 시험에 필요한 것은 시간 몇 년? 612년. 사람 누구? 을지문덕. 장소 뭐? 살수대천, 청천강.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을지문덕과 함께 놀아줬던 중국의 파트너 2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중문, 또 우문술. 이 우중문이가 지었다고 하는 시가 바로 뭐죠? 우중문한테 주었다고 하는 시가 오원시가 있죠. 여수장 우중문시. 알겠죠? 그 누가 지은 거? 을지문덕이 지은 거. 그래서 완전히 적장을 가지고 놀았어요. 조롱했어요. 그죠? 이런 정도로 말이야 수나라를 물리친 을지문덕이. 당나라는 또 누가 붙였어요? 당나라는 사람 누구예요? 연대 누구예요? 연대 몇 년이에요? 640. 사람 누구예요? 연개소문이 아니라 양만춘이에요. 양만춘이가 당시 안시성의 성주였어요. 자, 이때가 이것 좀 볼까요? 고구려에서는 결국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보장왕을 세우고 지 마음대로 정치를 지 마음대로 주락펴락 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연개소문. 그죠? 그리고 대망리지가 됐었어요. 알겠죠? 국가 비상사태 시에 수상을 망리지라고 했잖아. 아까 평상시에는 뭐라고요? 평상시에 고구려 수상을 뭐라고? 대대로라고 했었는데 전쟁 시에는 뭐라고? 대망리지인 연개소문. 그리고 연개소문이 이렇게 대망리가 된 다음에 당나라 놈들이 쳐들어올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야사를 보면 당태종과 연개소문하고 친구예요. 김춘추하고 친구예요. 이 세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춘추가 원래 백제를 막아달라고 고구려한테 원조 청으로 왔었죠. 김춘추가 건너왔었죠. 그러다가 연개소문한테 붙잡혔죠. 연개소문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연개소문한테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꾀를 내줬어요. 토끼의 간. 알았어요? 그래서 별주부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죠? 그 별주부, 토끼가 영국에서 빠져나오는 그 계략을 이용해서 연개소문한테 잡혀있던 누가요? 김춘추가 탈출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누가 또 다른 친구인 누구한테? 당태종한테 갔어요. 그래서 무슨 연합이? 나당연합이 결성된 거예요. 알겠죠? 이 당나라 태종이 분명히 우리 고구려를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누가? 연개소문이 천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고구려는 장성들이 많아요. 장성은 국경에 쌓은 게 장성이죠. 알겠죠? 도시 전체를 둘러싼 성을 나성이라고 해요. 나성. 알겠어요? 나성이 궁궐을 쌓은 것을 재성이라고 그러고, 알겠죠? 근데 국경선에 있는 것을 뭐라고요? 장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은 무슨 장성? 만리장성이 있고, 우리는 무슨 장성? 천리장성인데, 우리의 천리장성은 만리장성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만리장성 보면 알지만 그냥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죠.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성과 성 사이에 이렇게 벽을 쌓았어요. 근데 우리의 성은 중국 만리장성과 달리 산을 이용한 산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산성은 이렇게 산을 등지고 성을 쌓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뭐 들여놓기 쌓고 쌓는 법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원성 하면 우리나라 성 쌓는 방법의 최고 정점이 수원성이거든요.
가지고 정약용이 모든 성 쌓는 방법,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 쌓는 방법에 최고 최고 좋은 법만 다 골라다가 수원성 쌓아놨으니 수원성이 어마어마한 성인 거죠. 알겠죠? 근데 그 우리나라 성 쌓는 비법의 정수가 고구려에 있었어요. 고구려에 이 성 쌓는 비법. 그래서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하지. 지금도 1000년이 지났지만 백암성 같은 경우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이 여러 성들을 연결해서 천리에 걸쳐서 남쪽 비사성에서 북쪽 부여성까지를 잇는 천리장성을 쌓아놓고 당이 쳐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알겠죠? 당나라 놈들도 전에 수나라가 한번 깨졌다는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안 쳐들어가려고 했어요. 알겠죠? 처음에는 오히려 고구려랑 친하게 지내려고 고구려한테 알랑방울을 끄고 또 뭐예요? 도사를 파견해서 도교를 전래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고구려랑 친상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당태종이라는 놈은 야심이 만만한 놈이라 쳐들어올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가 이제 쳐들어가는데 옛날 수나라가 쳐들어올 때는 요동성을 깨고 바로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30만이 건너오고 또 뭐요? 수군이 건너와서 결국은 살수대첩에서 2,700명 남고 다 죽었는데 이런 수나라가 했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고구려는 성을 다 깨고 왔어요. 수나라는 뒤에다 적을 남겨놓고 가가지고 포위됐거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머지 적들을 섬멸하지 않고 여기만 뚫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막아버리지. 보급로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당나라는 하나씩 다 격파했어요. 격파하다가 안성에서 딱 걸렸어요. 안성 누구한테? 양만춘한테. 그래서 이 양만춘한테 걸려가지고 이걸 깨지 못하면 직결을 못합니다. 뒤에다가 강한 적을 남겨놓고 앞에 가면 뒤통수를 때리니까. 그래서 얘를 깨려고 여기서 60일을 허비했어요. 여러분 출발할 때 며칠 걸렸다고? 40일. 이거 깨는데 며칠 걸렸겠어요? 아니 이거 말고 이거 양만춘 말고 이거 깨는데 며칠 걸렸겠어요? 그 많은 성들을 깨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겠죠. 그리고 양만춘한테만 60일을 허비했어요. 그러니 여기서 봄에 출발했어요. 4월 달에. 근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결국 가을이 돼서 10월 달이 됐어요. 얼음이 얼어요, 안 얼어요? 반팔 입고 갔어요, 출발할 때는. 근데 이 만주골파는 얼음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제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60일을 견디다 못한 그 당태종이 결사대를 조직해서 다시 또 안성을 완전히 겹겹이 에워쌌겠죠? 그런데 당태종이 거기서 양만춘한테 화살 한 방을 맞았어요. 그게 유명한 양만춘이 있던 이 안성에는 고주몽이 쓰던 활을 보관해 놓은 그러니까 사당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당이 우리 뭐 자명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외적이 쳐들면 뭐 북이 군다든지 이런 거짓말들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뭐 여기도 고주몽이 쓰던 활이 영험해가지고 그 나라를 지켰는데 이용됐다, 신궁이 이용됐다라고 하는데 하여간 화살 한 방을 날렸는데 당태종은 눈을 관통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는 무슨 어머예요? 잘 맞은 거지. 그래서 당태종이 결국 이 전쟁을 끝마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왕이 다쳤으니까, 황제가 다쳤으니까. 그래서 마차에 싣고 이렇게 갔었는데 진해 역사책에는 기록해놓지 않았어요. 왜 기록해놓지 않았을까요? 창피하죠. 쪽팔리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얼마 못 가 죽었어요. 얼마 못 죽었는데 죽은 사유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여기에 노래가 전해져 내려와요. 길림성 일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한글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이거리 저거리 밥거리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해봤어요? 네. 근데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하루도 아마 그런 거 놀았을 거야. 이렇게 어리저리 역할을 하면서 고모네 집에 갔더니 뭐 이거 하고 그죠? 네.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하는 노래는 지워지잖아요. 계속 구전돼 갑니다. 세월이 변하고 문명이 바뀌어도 그 동네에서 갖고 놀던 그 노래들은 이어져 가요. 달아 높이곰 더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추죠. 이거 해요 안 해요 지금도? 네. 지금도 배웁니다. 네. 지금도 배우니까 알죠 우리가. 네. 그죠? 지금 우리가 뭐 행상도 아니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 노래를 그 시를 알고 있는 것은 천년이 지나도 노래가 없어지지 않는데 여기서 이 집안에서 저려는 노래 그런 노래가 있더래요. 고구려가 지 주머니 속 물건인 줄 알고 꺼내려고 왔다가 한쪽 눈에 새의 깃털을 달고 가는 가련한 황제야. 황제가 한쪽 눈에 새의 깃털을 달고 가는데 그러니까 한쪽 눈에
새 깃털을 달고 간다는 얘기는 이걸 이렇게 맞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새 깃털 아니에요. 꽁털. 그죠? 그러니까 황제 눈가에도 이렇게 이거 못 뽑고 의사가 있어야 뽑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뽑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 꽁꽁 그냥 야 가자 하고 가는데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와, 이 새끼 독한 놈이네 이거. 이렇게 두들겨도 안 무너지고 결국 나한테 이걸 쏴. 아우 그 새끼. 야, 저한테 선물 좀 줘 해가지고 금은 보화를 가득 실은 선물을 양만추한테 보냈대요. 이 새끼 통크도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당나라 황제쯤 되죠. 통크요, 통크지 않아요?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와, 저기 좀 아주 지은 놈이네, 독한 놈이네. 선물 좀 줘라 이렇게 보냈답니다. 알겠죠? 중국의 시진핑 아세요? 어때요? 얼굴 보니까? 되게 잘생겼죠. 매력적이죠. 박근혜랑 나란히 서 있는데 오빠 같아. 시진핑 웃으면서 아유 귀여워. 쬐끔한 지화라니 지랄하는데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속으로. 이게 무서운 놈들이야 중국이. 근데 그 무서운 놈들이 우리를 두려워해. 이런 아픈 기억이 있거든. 우리한테 맞은 기억이 있어요. 한 번 맞은 놈은 또 때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역사랑 그렇게 해서 중요해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음 시간에 이걸 여기다 놓고 정리를 다시 또 하겠습니다. 알겠죠?